김종윤 전 야놀자 클라우드 대표와 배부찬 전 놀 유니버스 대표는 그룹의 이제 고문으로서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됐는데요. 이 두 분은 이제 배부찬 대표는 2014년에 합류했고 김종윤 대표는 2015년에 합류했었는데 그때 야놀자의 매출이 약간 300억 원 내외였습니다. 작진 않지만 그냥 그래도 일정 부분 이제 스타트업에 예, 근데 이런 회사에 합류를 해갖고 이 회사를 지금처럼 거의 조 단위의 매출을 내는 회사로 이제 팔바꿈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진짜 야놀자 성장의 1등 공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이주영 기자입니다. 야놀자가 회사의 CEO직 새 자리를 일거에 교체하였는데요.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 B2B IT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야놀자 클라우드, 마지막으로 지주사인 야놀자 홀딩스의 대표를 모두 동시에 교체하였습니다. 이번에 교체된 김종윤 야놀자 클라우드 대표 겸 홀딩스 대표와 배보찬 놀유니버스 대표는 모두 2010년대 중반부터 야놀자 합류해 자그마한 스타트업이었던 야놀자들 조단위 매출로 거두는 큰 테크 기업을 성장시킨 1등 공신으로 꼽히는데요. 그렇게 업계에서는 이들 두 대표가 교체된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선표 선임 기자와 함께 야놀자 이번 CEO 교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야놀자에서 이제 그룹 최고이직 CEO 세 자리를 이제 전격 교체했는데 어떤 분들이 새롭게 임명되신 건가요? 야놀자는 지난 3일 회사 주요 부문 CEO의 교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영 야놀자 그룹 CTO를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부분, 그러니까 야놀자 클라우드의 대표로 선임했고요. 컨슈머 플랫폼, 그러니까 놀 유니버스 있지 않습니까? 놀 유니버스의 대표로는 이철웅 놀 유니버스 CMO, 그러니까 최고 마케팅 책임자였던 분을 CEO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인 코퍼레이션 부분, 이 코퍼레이션 부분은 이제 야놀자 홀딩스로 불리는데 이 야놀자 홀딩스의 대표로는 그룹의 CIO, 그러니까 최고 투자 책임자이던 최찬석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새로운 CEO들이 이렇게 선임됨에 따라서 기존의 이제 김종윤, 배보찬 대표 이 두 분은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됐는데요. 야놀자 클라우드와 야놀자 홀딩스를 이끌던 김종윤 대표와 배보찬 전 놀 유니버스 대표는 그룹의 고문으로 자리를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기존 분들이 고문으로 옮겨간 것이군요. 근데 네, 약간 새롭게 임명된 분들은 이제 김종윤, 배보찬 전 대표님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합류가 좀 얼마 안 된 걸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죠. 야놀자에 합류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임 대표 세 분은 전 대표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최근인 3, 4년 전에 그 야놀자에 합류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야놀자가 연매출 300억 원 내외의 조그만 스타트업이던 10년 전, 그러니까 2014년과 2015년에 합류해서 회사를 거의 이제 조 단위 매출을 내는 오늘날과 같은 규모로 성장시켰던 배보찬, 김종윤 전 대표들과는 달리 야놀자가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그 2021년 즈음부터 영입돼서 회사의 그 본격적인 성장 궤도를 같이 했던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야놀자 홀딩스의 그 대표로 임명된 그 최찬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에 이제 영입되신 분은 아니고 투자를 받기 전에 영입되셔갖고 그 소프트뱅크로부터의 투자 유치 작업을 투자 유치 작업을 하셨 투자 유치 작업에도 그 참여하셨던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업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은 이제 3, 4년 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업계에서는 애초의 영입 단계부터 잠재적인 CEO 후보였던 이들이 수년간의 검증을 통해 이수진 창업자와 주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새롭게 CEO로 임명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초에 영입 때부터 차세대 이제 CEO 후보군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크 업계에서는 새로운 그 대표들의 경력 중에서도 풍부한 해외 비즈니스 경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경험이 그리고 글로벌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을 신임 CEO들로 임명함으로써 야놀자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도약하려 한다 이런 추측을 이제 업계에서 내놓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약간 새롭게 임명된 CEO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아무래도 이 CEO분들이 각각의 회사에 임명이 되었으니까 회사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약간 새로운 주력 사업 부문을 할 수 있는 야놀자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야놀자 클라우드. 그러니까 야놀자 그룹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부분은 해외에 있는 여행 업체 그리고 숙박 사업체들에게 거래 데이터, 운영 데이터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총괄할 수 있는 데이터 솔루션과 사스 등을 판매하는 B2B IT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1,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61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서 그러니까 3분기 동안이죠. 전체 야놀자 그룹 매출의 34.39%를 차지했습니다. 34분 예, 거의 이제 한 3분의 1 1 정도. 정도를 이 야놀자 클라우드가 담당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31.65%보다 2024년에는 31.65%였거든요. 그 전체 야놀자 그룹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그때보다 올해 들어서 좀 그 이제 늘었네요. 매출 비중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지난 3분기 기준 야놀자 클라우드 매출의 80.6%는 이제 해외에서 발생했는데요. 글로벌 매출이 큰 거네요. 예. 그런 만큼 앞으로 이제 야놀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해외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이 야놀자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하면은 야놀자 클라우드야말로 야놀자 그룹의 차세대 핵심 사업이다. 그리고 뭐 야놀자가 이제 미국 나스닥 상장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외 상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거둔 매출도 유의미할 정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룹의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 부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야놀자 클라우드를 이끌게 되신 건가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놀자 클라우드의 신임 대표로는 그 이준영 대표가 선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야후코리아에 계셨어요. 1990년대 후반에. 그러다가 2003년에 한국인 최초로 구글 본사에 입사한 구글 본사에 본사요. 최초로 입사하시고. 한국인 최초로 와. 구글 본사에 입사한 엔지니어 출신인데요. 이후 약 20년 동안 구글 본사에서 검색 엔진 개발 디렉터 등으로 근무하면서 구글 코리아의 뭐 R&D 센터 설립 업무와 커스텀 서치 그리고 시멘틱 검색 개발 업무 등을 주도한 이런 정통 개발자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통 개발자 분이신. 예. 2022년에 야놀자에 합류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전이죠. 야놀자에 그렇게 합류해서 야놀자 그룹의 CTO 등으로 이제 일해왔습니다. 2023년에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3년에 야놀자 클라우드의 공동대표로 임명이 된 바 있어요. 이미 예. 예정이군요. 그래서 기존에는 공동대표였는데 이제는 단독대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대표로 임명돼서 김종윤 전 대표와 함께 이제 B2B 야놀자 클라우드의 B2B IT 솔루션 사업을 이제 이끌어 왔는데요. 김종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M과 구글 코리아를 거쳐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드 컴퍼니에 그 근무했던 전략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맥켄지라면 진짜. 예. 이런 김종윤 대표가 본인의 이제 전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M&A로 뭐 해외와 국내에서 트래블 테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이 기업들이 전체 야놀자 그룹 안에 그리고 그 야놀자 클라우드라는 조직 안에 융화되도록 하는 PMI 그러니까 인수 통합 작업에 주력을 했다고 말씀드린다면 이준영 대표는 개발자 출신으로서 실제적인 솔루션 개발과 고도화에 집중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영 대표가 2023년부터 이미 야놀자 클라우드의 공동대표로서 일해왔기 때문에 야놀자 측에서는 야놀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갑작스럽게 교체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약간 야놀자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원래 약간 야놀자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널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은 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놀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야놀자 플랫폼과 그 인터파크 트리플을 합병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작년 말 올해 초에 뭐놀 유니버스라는 그 법인으로 완전히 이제 새롭게, 합병이 네.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B2B가 아니라 개인 고객들한테 뭐 티켓이라든지 뭐 숙박 상품,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B2C 기업인데, 놀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 3분기에 그러니까 2025년 3분기까지 5,337억 원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70.14%, 딱 10분의 7이다. 10분의 7이다. 예, 7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놀자 클라우드의 그 B2B IT 솔루션 부분이 점점 커지면서 놀 유니버스의 매출이 야놀자 그룹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83.21%였던 매출 비중이 2024년에는 72.61%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매출액 자체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야놀자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널 그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대표님이 되었고 어떤 악령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이철웅 놀 유니버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야놀자 플랫폼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놀 유니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CMO, 그러니까 최고 마케팅 책임자로 야놀자 그룹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분이 이제 아고다라든지 클룩 등 여러 글로벌과 로컬의 여행 상품 플랫폼에서 동북아시아 사업 조직을 이끌어온 그런 OTA 여행업 전문가로서의 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아고다 재팬에서 시니어 디렉터로 일했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클룩 트래블 테크놀로지에서 동북아 디렉터로 근무했습니다. 야놀자에 합류하기 직전에는 쿠팡에도 또 이제 여행과 숙박 상품 담당 그런 조직이 있거든요. 그곳이 이제 쿠팡 트래블인데 그곳에서 이제 최고 디렉터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야놀자 오기 직전에는요. 그럼 약간 야놀자에서 CMO를 CEO로 승진시킨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난 1년여간 놀 유니버스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일단은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 트리플 자체가 지난해 12월에 이렇게 합병을 해갖고 완전히 이제 한 회사가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에 맞춰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야놀자라는 그런 브랜드를 이제 버리고 놀이라는 그렇죠.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작업 자체를, 이런 리브랜딩 작업이라든지 그런 작업 자체를 이제 이철웅 대표가 CMO로서 주도해 왔다. 이게 야놀자 측의 설명입니다. 제가 이제 야놀자 측에서 이철웅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한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철웅 대표는 올해 놀 유니버스 출범과 놀 브랜드 리브랜딩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취소 수수료를 경감해주는 캔슬프리, 구매 실적에 따라 특가 상품을 제공하는 골드 클래스 등 사용자 가치를 우선해 둔 서비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놀 유니버스가, 그러니까 2026년이죠. 해외 인바운드 여행객 증대에 집중할 계획인데, 이철웅 대표 역시 글로벌 여행 플랫폼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목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CMO로서 뭐 리브랜딩이라든지 그런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제 이수진 야놀자 창업자가 해외 인바운드 여행객 5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되게 포부를 밝혔잖아요. 네네. 그거에 맞춰갖고 이제 해외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찾아오는데 더 이제 찾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더 활성화하는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 이유에서 이제 이철웅 대표를 선임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남은 약간 야놀자 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라고 보면 될까요? 야놀자 홀딩스는 이름 그대로 이제 지주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주회사죠. 지주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난 9월 말 기준 야놀자는 국내에 17개사,
그리고 해외 51개사 등 엄청 많네요. 모두 68개사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야놀자 클라우드가 영위하는 여행 분야 IT 솔루션 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국내외에 있는 트래블 테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확장했던 게 이렇게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게 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테크 기업으로서는 되게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서로 간의 지분 구조도 아무래도 복잡하게 이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회사들 간의 그런 비즈니스를 조율하고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지주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원래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김종윤 야놀자 클라우드 대표가 겸임하고 있던 자리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분은 이제 어떤 악령을 좀 갖고 계신 것인가요? 네. 원래 이제 김종윤 전 대표가 맡고 있던 이번 자리가 그 최찬석 그룹 CIO 분한테 이제 넘어갔는데, CIO 분. 이 최찬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 그리고 투자은행, 그리고 산업계, 실제 기업 현장을 두루 거친 투자 재무 전략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VC인 KTB 네트워크의 심사역으로 KTB 네트워크 있잖아요. 지금 네네. 이제 우리 쪽으로 바뀌었는데 KTB 네트워크의 심사역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코오롱과 CJ 인터넷 등의 기업체에서 전략과 해외 사업 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KTB 투자증권으로 돌아가서 애널리스트로 잠시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야놀자 합류 직전인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그 게임사 넷마블 있잖아요. 넷마블. 네. 그 넷마블의 투자 전략 실장으로 일하면서 넷마블의 코스피 상장, 그게 한 2조 7천억 원 규모였는데 넷마블의 코스피 상장을 주도했고 또 이제 북미에 있는 게임사인 카밤을 인수했고 또 이제 코웨이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 코웨이 인수 등의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주도했습니다. 넷마블 재직 당시에는 하이브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투자를 주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그런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2021년에 그 야놀자에 합류한 직후에는 그룹 CIO로서 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로부터 야놀자가 1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작업을 이끈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터파크 트리플의 인수 작업 역시 아무래도 그룹 CIO로서 진두지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야놀자 클라우드의 CFO도 겸임하고 있었는데 그 CFO로서는 고 글로벌 트래블, MSD 트래블 등 약간 해외에 있는 주요 트래블 테크 기업들을 인수하는 작업도 역시 깊이 관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새롭게 임명되는 세 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존 대표님들이었던 김종윤 대표와 배보찬 대표님은 그 선표님이 고문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일까요? 신임 대표 이제 3명이 임명된 만큼 이제 김종윤 전 야놀자 클라우드 대표와 배부찬 전 놀 유니버스 대표는 그룹의 이제 고문으로서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됐는데요. 이 두 분은 이제 배부찬 대표는 2014년에 합류했고 김종윤 대표는 2015년에 합류했었는데 그때 야놀자의 매출이 약간 300억 원 내외였습니다. 작지는 않지만 그냥 그래도 일정 부분 이제 스타트업에 가까웠다. 근데 이런 회사에 합류를 해갖고 이 회사를 지금처럼 거의 조 단위의 매출을 내는 회사로 이제 탈바꿈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진짜 야놀자 성장의 1등 공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김종윤 전 대표의 경우 맥킨지 앤드 컴퍼니 근무 당시 이제 지인의 소개로 이수진 창업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수진 창업자하고 만난 이후에 이수진 창업자가 약간 비즈니스 계획에 대한 조언을 구했을 때 전문 컨설턴트로서 조언을 해준 것을 계기로 해갖고 야놀자 그룹에 이렇게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김종윤 전 대표가 이제 맥킨지 출신의 이제 김종윤 전 대표가 야놀자에 합류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김정윤이라는 분이 또 계세요. 이름이 좀 비슷해서 혼란스러워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김정윤. 네. 김정윤 야놀자 클라우드 CSO, 김강세 전 놀 유니버스 CGO. 김강세 CGO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얼마 전에 숨고의 그냥 대표로 이제 이직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처럼 맥킨지 출신 인재들이
야놀자 그룹에 많이 합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김종윤 대표가 영입된 이후 그걸 계기로 이제 맥킨지 출신들이 많이 좀 들어와서 회사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 아무래도 오래 계셨으니까 약간 조금 뭐 스톡 옵션 같은 것도 받아서 부를 좀 약간 일구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김종윤 전 대표는 이제 2022년에 업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그가 이제 야놀자 스톡 옵션을 행사해 갖고, 그러니까 김종윤 전 대표가 야놀자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324억 원의 324. 행사 이익을 거뒀다는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야놀자 합류 당시인 2015년에 그 34만여 주의 이제 스톡 옵션을 부여받았는데 7년 만에 그걸 행사해 갖고 이 같은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김종윤 전 대표는 당시 이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이를 주식으로 전환했을 뿐 이를 뭐 전량 매도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야놀자 지분의 0.54%를 갖고 있습니다. 배보찬 전 대표 역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야놀자 전체 지분의 0.46%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제 지분을 합치면 1%잖아요. 네네네. 계산을 해보니까 야놀자의 몸값이 뭐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뭐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았던 시기에 뭐 기업 가치였던 한 대충 거기다 조금 더해갖고 한 10조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네네. 뭐 그냥 제가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 10조의 1%면 1,00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종윤 대표는 이제 540억, 배부찬 대표는 460억. 물론 이거는 세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빼고 전혀 고려 안 한 네네. 그 금액이긴 한데 아무튼 이 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야놀자 합류를 통해 갖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읽었다. 근데 아직 그 매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화한 게 아니고 야놀자가 이제 얼마의 기업 가치로 상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이제 수백억 원대의 부를 읽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부를 읽으셨군요. 약간 이분들의 연세가 아직 많이 젊으시니까 사실 고문으로 오래 있긴 조금 뭐라고 좀 아깝고 또 다른 일을 하실 거라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두 분이 고문으로 물러나셨다는 한 발 이제 물러난 거잖아요. 그 얘기가 전해진 직후 테크 업계에서는 이 두 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대한 그런 관심도 높아졌는데 일단은 김종윤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978년생이니까 아직 47살이고 배부찬 전 대표 역시 1979년생이세요. 그러니까 46세죠. 46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왠지 이제 고문으로 물러나기에는 엄청 젊은 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제 충분히 이제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는 나이고 또 실제로 이제 그래야만 되는 나이신데 그렇게 업계에서는 야놀자를 통해서 이제 각각 이제 야놀자 클라우드와 노을 유니버스를 통해 갖고 본인의 경영 능력을 검증받은 이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분의 지분을 합치면은 야놀자 지분의 1%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의 주식을 야놀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야놀자가 회사가 잘 돼서 상장도 잘 해야 이분들 개인의 부도 증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선택을 하시든 앞으로도 야놀자 그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실 거다. 이런 분석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전문 경영인으로서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지만 갑작스럽게 좀 사임을 한 케이스가 작년 올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IT 테크 업계에서 이처럼 갑작스럽게 CEO가 교체된 사례로는 지난해 이제 무신사의 한문일 대표의 사례가 있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 한문일 대표의 사례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있었던 이서구 전 두나무 대표의 이 사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문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 대표로 취임한 지 3년 만에 회사 매출을 1조 원대로 성장시켰거든요. 굉장히 이제 급성장을 이뤘죠. 그런데 이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만호 창업자가 경영 일선을 떠났다가 돌아와갖고 본인이 이제 총괄 대표로 돌아온 다음에 기존의 이제 한문일 대표 체제를
조만호, 한문일 그리고 박준모 3인의 각자 대표 체제로 이게 변경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회사를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이제 사임 이유는 개인의 이제 건강상의 건강상. 문제였는데, 근데 업계 일부에서는 약간 그 본인이 이제 3년 동안 잘해갖고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는데 그 창업자가 복귀하기도 했고 또 이제 본인의 이제 그 대표 체제를 3인의 그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작년에 좀 꽤 나왔던 편이죠. 예. 당연히 그런 추측이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두나무 대표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두나무 이서구 대표도 이제 올해 중순에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했는데 이서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2017년 말에 그 두나무의 그 CEO를 맡아갖고 두나무의 매출을 거의 한 7배 정도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8년 만에 7배 정도로 성장시킬 정도로 굉장히 회사에 큰 기여를 했는데 지난 5월에 이제 갑작스럽게 본인이 사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사임 이유 이분 역시 공식적인 사임 이유는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였는데요. 다만 업계 일부에서는 사임 발표 몇 달 전에 두나무가 이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약간 뭐 좀 잘못한 게 있어갖고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이 이서군 전 대표의 좀 사임과 좀 사임의 이유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그때 이서구 대표가 받은 그 징계 처분이 일반적인 금융사 임원이었다고 하면은 금융권 취업이 몇 년 동안 금지될 정도의 그렇게 낮은 수준의 징계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다만 다만 아직까지는 두나무가 그 법에서 규정한 그 금융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받지 않았던 거지. 사실 그 징계 자체가 약한 게 아니다. 약한 징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업 정지라는 게 뭐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 타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영업 정지라는 게 전면적인 영업 정지가 아니고 신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약간 일정 부분의 영업 정지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매출에 큰 타격은 없을 수도 있어도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 상징적으로는 이 회사가 되게 그 고객 확인 의무 같은 거를 소홀히 했다. 이런 거를 이제 금융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지적받은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약간 책임을 좀 통감하고 좀 사임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요거는 이제 좀 아까 그 한문일 전 대표의 사례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시선이 더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예. 약간 지난 10년간 야노자를 이끌어온 이제 일단 공신 2명이 이제 경영에서 물러난 건데 좀 현퍼님이 앞서 말씀 주시긴 했지만 좀 종합적으로 이유를 정리하면 어떻게 말하면 괜찮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그 김종윤, 배부찬 두 분 모두 제 10년 동안 야놀자의 급성장을 이끌어왔고 또 야놀자 클라우드와 노 유니버스 모두 실적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교체됐기 때문에 그 배경을 둘러싼 이런저런 뭐 분석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놀자의 이번 CEO 교체 사유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분석은 야놀자가 어느 정도는 지금 좀 정체되어 있는 IPO 과정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CEO 교체라는 그런 강수를 뒀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장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좀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새로운 CEO들을 기용해서 기존의 이제 비즈니스 전략을 전환하고 더 큰 성장을 이뤄냄으로써 이제 회사가 원하는 몸값으로 좀 회사가 원하는 증시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CEO 최고위급에 대한 최고위직에 대한 교체를 단행했다.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놀자 역시 제가 이제 좀 뭐 당연히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야놀자 역시 이번 CEO 교체를 통해서 이제 IPO를 위해서 좀 최적의 인재들을 CEO로 임명했으니 보다 더 이제 IPO에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뉘앙스의 이제 뜻을 밝힌 바도 있고요. 현재 IPO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24년에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선정한 그 선택 등 근거로 야놀자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려 한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야놀자는 지금껏 어떤 매체를 대상으로도 공식적으로는 이제 미국 상장서를 인정한 적이 없는데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잖아요. 미국 상장도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고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와는 달리 야놀자는 언제 상장할지 어떤 증시에 상장할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종윤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지난 4월 달에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 출연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앉아 있는 딱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러 증시에서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그 이유를 또 이제 설명하시면서 그 투자자와의 계약 조건에 있어서 그 IPO에 대해서 사전에 뭐 발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미국 나스닥 간다, 뭐 언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계약 위반이라서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네네. 좀 양해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종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에게는 이제 특정 시점까지 상장을 완료해야만 하는 법적 계약적 의무가 없다는 그런 사실도 이제 되게 그때 이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때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실 저희는 계약에 따라서 IPO를 해야만 하는 의무 같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 김종윤 대표 말입니다. 네네. 저희가 투자를 모두 보통주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CPS, 상환 전환 우선주나 혹은 CB, 전환사채 같이 특정 기간 안에 투자자에게 뭐 상장을 통해서 엑시트를 할 수 있게 해줘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투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통주로만 갖고 있는 일반 주주들이기 때문에 보통주 주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언제까지 상장을 해야 된다. 명시적으로 해줘야만 한다는 그런 것 자체는 계약사상에는 없다. 그런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위에서는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 관련 이유들은 좀 어떤 걸로 보면 될까요? 이 같은 공식 설명과는 별도로 야놀자는 나스닥 상장을 염두한 것 같은 움직임을 여러 차례 실제로 보였습니다. 일단은 2024년 10월에는 김종윤 전 대표가 미국 뉴욕을 방문해서 나스닥이 이제 주최하는 인터뷰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놀자의 매력을 잠재적인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필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자리를 이렇게 어필을 했고 또 그 인터뷰 내용이 나스닥 웹사이트를 통해서 대외적으로도 크게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김종윤 대표님도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김종윤 대표님이 해외 투자자들을 거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제 해외 투자자들 만나고 다니시는 분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야놀자의 기업 가치와 앞으로의 비즈니스 전략, 뭐 우리의 비전 이런 거를 많이 설명하시는 분 같은데 이렇게 김종윤 전 대표의 활발한 그런 해외 행보도 야놀자가 이렇게 해외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제 그룹 2인자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시선을 좀 강화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야놀자의 미국 나스닥 상장설이 본격적으로 이제 불거지게 된 게 지난해 6월에 미국 블룸버그에서 미국 블룸버그 아시잖아요. 네, 경제 미디어죠, 되게 유명한. 거기서 미국 나스닥 내 이제 그 내부자를 통해서 야놀자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나스닥 관계자 발로 규모는 한 이제 4억 달러 정도 될 것 같다. 조달 규모는 이런 내용을 보도한 바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야놀자가 나스닥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시선이 되게 강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가 앞에서 좀 얘기했지만 2021년 7월에 야놀자가 이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로부터 17억 달러 현재 환율로 하면 한 2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환율이 많이 올라서 그때의 야놀자로 그 비전 펀드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했을 당시부터
투자자의 그 엑시스를 위한 통로는 이미 나스닥이 결정돼 있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은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투자 당시 인정했던 야놀자의 기업 가치 8조 원을 상회하는 몸값으로는 상장을 하는 게 좀 일단은 좀 힘들어 보인다. 그 밸류상 우리나라 이제 그렇죠. 코스피가 인정하는 밸류상으로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대략 한 8조 정도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거 이상의 가치로 상장을 해야 소프트뱅크도 이익을 얻고 그렇죠. 나갈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적으로 좀 8조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좀 아무튼 이제 여태까지 사례를 네. 보면은 8조 원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으로 간다고 애초부터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실체적인 증언인데 야놀자가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거의 직전까지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 쪽과 상장 관련 협의를 해오다가 소프트뱅크가 투자한다고 하니까 2조를 그 당시에는 한 2조였거든요. 환율 네. 때문에 지금은 2조 5천억 네. 원이 됐지만 2조 소프트뱅크로부터 한 2조 원을 받고 그냥 한국 코스피에는 상장하지 말고 일단 2조 원을 받은 다음에 해외 증시로 상장하는 그런 방안을 선택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기존에 좀 야놀자가 코스피 상장을 이미 준비했었던 것인가요? 제가 좀 아는 분이 있어갖고 네. 증권업계 쪽에 IPO 쪽에 아는 분이 있고 이분이 또 야놀자의 그런 코스피와의 접촉을 좀 옆에서 좀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여쭤봤는데 그분께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 무렵에 야놀자는 코스피 상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했었고 실제로 이를 위해서 한국거래소와 밀접하게 협의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여행 산업에 좀 코로나 초기니까 여행 산업이 좀 침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야놀자 입장에서는 좀 투자금을 유치할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이제 뭐 VC한테 받기에는 타이밍도 좋지 않았고 또 너무 이제 야놀자 몸값이 커졌으니까 이제 상장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그런 이제 그분의 얘기입니다. 또 이제 그분의 얘기를 그대로 옮겨드리면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었는데 소프트뱅크가 2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막판에 코스피 상장 대신 투자 유치와 해외 증시 상장으로 야놀자가 그 방향을 돌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대해서 야놀자가 상당히 좀 미안해하고 곤란해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 당연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논의가 상당히 진행이 됐었는데 요거를 확 이제 근데 물론 소프트뱅크한테 2조 원 받고 그걸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게 더 이득. 사실 야놀자한테는 더 이득이잖아요. 네네. 이득이겠죠. 네. 이게. 왜냐면 이제 쿠팡의 사례도 있고 소프트뱅크한테 이제 2조 원을 받으면 훨씬 실탄도 많이 챙길 수 있을 뿐더러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국에만 머무지 않고 뻗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뭐 야놀자로서는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사실 기업 가치가 좀 현재 실적에 비해서 높아 보이긴 좀 해가지고 야놀자 IPO에 관련해서 약간 기업 가치가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조금 기업 가치 때문에 IPO 논의가 약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업계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는 IPO 추진 과정에서 이수진 창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기업 가치를 고수하는 바람에 야놀자의 그 나스닥 상장이 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일부 언론과 업계 일부의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여기 썼는데 이수진 총괄 대표가 상장 과정에서 한 13조에서 15조 원의 몸값을 인정받기 원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13조에서 15조. 야놀자 입장으로 왜냐하면 이제 13조에서 15조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모 과정에서는 공모 흥행을 위해서 거기서 또 일정 부분을 할인해서 이 공모가를 이제 책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자신들이 이제 생각하는 기업 가치에다가 일정 부분은 할인을 적용해갖고 공모의 흥행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소프트뱅크가 한 8조 정도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것까지 감안하고 뭐 할인되는 것까지 감안하고
그러면은 이 정도는 돼야 소프트뱅크가 이제 만족할 수 있다. 뭐 비전 펀드가 이제 네. 그 투자자한테 주요 네. 투자자한테 좀 그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익을 줘야 네. 되니까 그걸 당연히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몸값을 산정했다 이런 이제 분석이죠. 그러니까 야놀자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분석에.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15조 원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다. 전혀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이라고 야놀자 측에서는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상장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문책으로서 이번 CEO 교체를 단행했다는 시선에 대해서도 야놀자 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일단 야놀자 관계자의 그 공식적인 설명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표에 대한 인사 조치는 경영 전략에 의해 실시됐습니다. 이번 인선과 IPO는 무관합니다. 야놀자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으며 2015년 리스타트 이후 10년을 이수진 총괄대표와 함께 김종윤, 배부찬 두 리더십이 이끌어왔습니다. 두 분은 회사의 고문으로서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는 AI 전환 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에 맞춰서 고객 가치 중심의 사고와 기술 혁신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며 앞으로의 10년은 고객과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리더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구조와 신속한 실행력을 높이는 데 실행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다 보니까 좀 딱딱한 뉘앙스가 좀 강하죠. 예. 아무튼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전혀 무관하다. 뭐 이런 입장을 일단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선편이 오늘 방송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방송에서는 야놀자 클라우드, 노 유니버스, 야놀자 홀딩스라는 야놀자의 최고위직 핵심 CEO직 세 자리에서 전격적인 교체가 일어났다는 사실과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스닥 상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야놀자가 앞으로 IPO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아웃스탠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